저희 채널의 정치데스크가 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 삼성동 자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송주 원장 자매랑 유영하 변호사, 이영선 경호관이 삼성동 자택을 찾았는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소환을 준비 중인 건가요? 서하나 기자, 취재했죠? 네, 제가 어제 오전에도 삼성동을 다녀왔었는데요. 이 분위기 굉장히 차분합니다. 근데 지금 찾는 멤버들을 보면 정송주 원장 자매, 또 유영하 변호사, 또 이영선 전 경호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사실상 늘 찾는 멤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뚜렷해 보입니다. 정송주 자매는 이 꾸미기 위한 올림머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소환을 앞둔 대비, 또 이영선 전 행정관 역시 관련돼가지고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방문한 사람 중에서 이제 정송주 원장 자매 같은 경우는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나서 사실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셈이거든요. 뭐 어떤 한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매일 그렇게 머리를 만지는 일이 출장비까지 합하면 한 월 1,000만 원, 최소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고 상당히 고가 서비스인데 뭐 연간으로 따져보면 한 2억 정도에 이를 거라고 하니까 뭐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저 정송주 자매의 움직임이 유독 삼성동 자택에서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만날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일까요? 어제 오늘은 또 윤전추 전 행정관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석호 기자, 윤전추 행정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어디 있나 싶으셨을 겁니다. 어제 드디어 8시 38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성동 자택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어떤 종이 봉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자료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혹시나 노출될까봐 A4 용지로 또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비밀이 많아 보이는데 최순실과도 연관이 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올 때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취재진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상실에서 보좌 역할, 최순실의 보좌 역할을 했던 이영선 행정관에 이어서 윤전추 행정관의 등장.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정말 의지하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보좌도 두 사람이 같이 한다. 이러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분석이 얼마나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자택 안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매일매일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고 한 말씀 가세요. 해주세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매일 오시기로 한 거예요? 네, 어떤 말씀 논의하실 사건 건가요? 때문에 오신 건가요? 예, 거의 매일 이 모습을 비치고 기자들이 애타게 불러보지만 역시나 묵묵부답이네요. 특히나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 이영선 경호관이 이른바 삼성동 보안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뭐 그만큼 이제 이영선 경호관의 보좌를 받았던 기간이 긴 만큼 익숙하기 때문도 있을 거고요. 이영선 경호관이 이제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과정을 좀 살펴보면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와 경선에 붙을 때 이제 당에서 사설 경호업체에 인력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때 지원할 때 사설 경호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이영선 경호관이었습니다. 그때 잠깐 담당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경호팀을 교체하면서 이영선 경호관이 참 잘했던 것 같다라고 해서 발탁을 했다는 건데요. 뭐 안봉근 전 비서관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도 작용을 했을 수 있고 아마 최순실 씨와 관련된 미션은 청와대 쪽으로 들어오면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영선 경호관 동료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영선 경호관이 상당히 과묵하고 이제 그런 비밀스러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적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계속 지근거리에 두면서 보좌 역할을 맡기는 것 아닌가, 배경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영선 경호관 지금까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할 만한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서한환 기자, 그 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안에서 엿새째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하루 일과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사실 창밖으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커튼도 사실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 꺼지고 켜지는 시간들 그리고 누가 방문했는지를 보면 하루의 일과를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요. 오전 6시가 되면 2층 방에 불이 켜지고 또 거의 동시에 1층에서도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한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또 7시 반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정송주 자매가 이 삼성동 자택에 와서 올림머리 등 이 머리 손질들을 하고요. 그 뒤에는 변호사들이나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영상 비서관 또 뭐 윤전추 전 행정관 등이 와서 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는 시각은 오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비교적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잠든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택 2층 방은 아직 한 번도 창문이 제대로 열린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기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근데 지금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청와대 때랑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영선 경호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태워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와대로 출입을 했느냐 안 했냐에 물으신다면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래도 답변은 못 하시겠다. 이 취지이십니까? 네, 출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오전에 미용사가 한 번도 온 적은 없냐 말이죠.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전화를 받아서 교환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누구로부터 온 전화인가요? 그건 사실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피청구인으로부터 온 전화 아닌가요? 그건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제 입이 무겁고 과묵하고 이제 비밀스러운 업무에 맞다. 뭐 지금 헌재 판결에 출석해서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동 자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차를 타고 들어갔다 나온 김평호 변호사인데요. 김 변호사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월 달 중간에 그 뵀던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십니다. 어저께 뵌 인간 박근혜 참 저한테 너무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걸 보면서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이고,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구나.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김평호 변호사 간간히 웃음을 지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들어보면 소환을 대비해서 상당히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 구속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보면 김평호 변호사의 얘기를 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이 된 첫 번째 대통령 하지만 의연한 자세로 대했다 이건데요. 정말 멘탈은 갑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손범규 변호사도 구속이야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구속할 경우에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보수층이 결집해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도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석호 기자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 수사 상황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들으면 정치 검찰로라고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아니죠. 있어요.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손범규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구속이 안 될 것이다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고 대리인단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만 적극적으로 응하면 내가 좀 빠져나올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착각일지
정말일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검찰 해석도 그렇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속내도 그렇고 변호사들 속내도 그렇고 최석호 기자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현수 기자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손을 들었거든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박 전 대통령 아마 구속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박 전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변호인단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에서 저는 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대면 조사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조정하다가 결국 무산이 됐고 이번에 헌재 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바로 응답을 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구속까지 우려해서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 아닐까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사실 저도 뭐 최석호 기자와 같은 편인데 편이라고 되나요? 근데 제가 법조계에서 사실 탄핵 결과를 놓고 사실은 10명 중에 9명은 탄핵 가능성을 높게 점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 탄핵이 안 될 것이다. 기각적으로 하고 오히려 인용이 됐을 때 충격을 받았다라고 반응이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 마지막에 저는 자택에 돌아올 때의 그 입장은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결백함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당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면 당연히 구속은 안 될 것이고 기소조차 안 될 것이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자들 그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한 정치적 해석 방향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김평호 변호사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상 편지를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는 것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저에 돌아와 오히려 편안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높은 인격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더 분노나 조금 더 미움의 감정이 얼굴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필코 당신의 따님을 복권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김평호 변호사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영상 편지를 남긴 건데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복권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분노가 없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분노를 가질 게 뭐가 있죠? 헌재에서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헌법에 대해서 그 근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분노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권을 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면 나오는 겁니다. 너무 감정에 호소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 측도 그렇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최석호 기자가 구야권을 취재하는 기자라서 그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복을 바라는 마음을 또 전한 것 같은데요. 자, 가족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쏟는 모양새인데 진짜 가족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최근 누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만남을 타진한 사실이 채널A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성환아 기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김평호 변호사 원할 때마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이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은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생활비라도 필요하면 도와주고 싶지만 이 누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는 뜻을 이 전해보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박지만 회장의 의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실제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그 박근영 씨죠.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자 박지만 씨가 오히려 이랬다는 겁니다. 자택 앞에 취재진도 많은데 누나가 만나주지 않아서 되돌아오게 되면 뉴스거리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나를 내가 잘 아니까 우리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뭐 이 말을 보면 현재까지 연락이 안 온 것으로 보이고 또 여러 경로로 연락을 닿으려 했지만 좀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좀 가족들을 거리를 두면서 상당히 좀 이제 청렴한 생활을 해왔고 가족들이랑 거리를 두었는데요. 여전히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가족들이랑 다시 연락을 하고 또 만나는 모습을 보는 건 검찰 수사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박지만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자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뭐 급박하게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약 그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부르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박지만 이지 회장이 좀 도와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것은 둘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낼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에 살고 있고 박지만 이지 회장, 동생이죠. 박지만 이지 회장은 청담동에 살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9분 정도,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박지만 회장 속이 좀 어디까지 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박지만 회장이 살고 있는 청담 파크빌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삼성동 자택 직선 거리로 1.5km고요. 차량으로 해도 9분 정도,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정서적 거리는 상당히 먼 것 같은데요. 이 박지만 회장, 지금 안타까운 누나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박지만 회장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남매들 중에서는 박지만 이지 회장과는 사실상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박지만 이지 회장의 자식들, 자녀들, 그 조카들을 상당히 아끼고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아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남동생과의 만남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런 모습을 보고 또 뼈 아프게 꼬집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동생들과는 거리를 두고 다시 삼성동의 측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 때문이었는데 바로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른바 삼성동계를 향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삼성동계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종친 사람들이거든요. 삼성동의 그 라인업 호위무사들 이른바 진박들. 이미 종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은 항상 임기 말이 되면은 다음 권력을 눈치 보면서 또 그 출세를 노리는 정치 검찰들이 소위 현 정권의 실세들을 먹잇감으로 삼을 타겟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자, 먹잇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저게 저주일까요? 예언일까요? 우선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선은 그 정권이 교체되면 지금 친박 의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정권이 바뀌다 보면 검찰들도 이 정권에 대해서 약간은 신경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큐시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저주 같은 예언,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심층 취재해 주시고요. 박지만 이지 회장 관련 보도는 잠시 뒤 종합뉴스에서 더 풍부한 내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장미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굉장히 발이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희 이현수 기자와 서한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어제 공개된 이 사진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옷 같던데 흰색 페인트가 정말 제대로 묻었던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늘 얘기하는 최고 존엄이 이렇게 칠칠맞게 페인트 묻은 옷을 입고 다녀도 되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애민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망가지기식 애민 행보.
이게 조기 대선이 코앞인 우리 정치판은 사실 더하죠. 얼마 전에 어제죠. 저는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아지경의 춤사위죠. 네, 좀 어색하지만 나름 노력을 많이 했겠다 싶네요. 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했지만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도 한 랩 했던데. 이제 시작이야. 난 개혁의 아이콘. 내 이름 기억해. 나는 천정배. 뭐라고? 개혁의 아이콘. 네, 조금 더 연습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 랩도 랩이지만 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게리 뷰티도 눈길이 좀 가던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분장 받는 모습이 사실 약간 예능 프로그램처럼 나오는데요. 근데 서 기자도 분장 받잖아요. 네, 이런 친근함을 강조하기에는 사실 광고 패러디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죠.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인과 함께 나와서 인기 드라마였죠. 도깨비를 패러디한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디테일이 비슷하죠? 네, 이 빨간 목도리 사실 멀리서 보면 공유와도 살짝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패러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 옷광고와 게임을 똑같이 따라 했었죠. 이 기억에 오래 남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인상적이죠. 저는 이 와중에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 푸시업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안쓰럽기까지 하던데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겠죠. 그런데 이 기자, 사실 이런 후보들의 시도들 재미는 있어도 선거의 본질은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웃기고 망가지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표를 호소하는 게 이번 조기 대선을 지켜보는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요?